자아디디의 뮤지엄에 실제로 시공되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을 한번 같이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같이 보셨죠? 그래서 비선형의 건축들은 뭐 일반 건축도 어렵지만 비선형 건축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는 좀 일반 어떤 직교 내지는 직선 내지는 뭐 사각 직교좌표로 만들어내는 건축보다 우리가 모델링 하는 것도 힘들지만 스케치에서 확실히 어렵잖아요. 이게 실제로 만들어질 때는 몇 배, 실제 건축물, 박스형의 반듯반듯한 그런 직교좌표의 건축물보다 몇 배 어렵고 디자인도 몇 배 어렵고 시공은 그에 몇 배 더 어려운 그런 과정입니다. 비용도 훨씬 더 몇 배 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작품을 시도하고 그런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그 이유는 직선의 건축에서 또 볼 수 없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영감 그리고 경외감 이런 것들이 표현되기 때문이죠. 여튼 여러분들도 좀 많은 걸 느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폴란드의 국립박물관인데요. 폴란드의 국립박물관인데 모형 보시면 이 건축물이에요. 이 건축물. 폴란드의 국립박물관 이 건축물인데 거기에 함께 세워진 이 광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개 좀 시켜드릴게요. 2차 세계대전 후에 지어진 건데 1944년 전쟁 전에 이 폴란드의 박물관이 이렇게 건물이 이런 중정형 2개, 3개로 중정을 하는 줄리언트로 건물이 있었어요. 지어졌었는데 이제 전쟁이 난 후에 다 파괴가 됐죠. 다 파괴가 됐고 1948 파괴가 됐고 그 이후로는 이걸 그 파괴가 된 이후에는 광장으로 계속 그냥 이러한 넓은 광장으로 지어놨는데 여기에 다시 국립박물관을 세우는 그런 공모전이 진행됐고 이 작품이 당선이 됐는데 보시면은 여기 아이디어는 세우더라도 건축물을 세우더라도 기존의 광장 썼던 광장을 활용하면서 기존의 광장에 썼던 것들을 활용하면서 도시와 융합되는 그런 광장을 좀 독특한 광장을 만들어냈어요. 보시면은 그대로 그 형태를 유지하면서 살짝 들어 올려지면서 뭔가 프로그램이 밑으로만 들어가는 그리고 여전히 광장으로서 사용하고 위 광장은 각각 들어진 면 위에 올라가서 도시를 바라보는 도시의 아주 낮은 전망대 역할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건물, 어떤 땅과 건물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뭔가를 비어진 땅이 나타났을 때 뭔가 반드시 체화된다거나 또는 그대로 놔둔다거나 그대로 똑같이 놔둔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장점, 도시의 여백으로서 사용되는 그 장점을 활용하면서도 밑에 또 건축적 가능성을 이렇게 끼워주는 이런 프로젝트가 상당히 저한테 흥미롭게 다가왔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그런 작품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게 배치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도면을 그리거나 프레젠테이션 할 때 뭐 설계 외적인 뭐 이야기지만 여기 보시면은 정말 그 선하고 그림자로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선하고 그림자 그리고 사람들이죠. 나무 표현도 너무 단순하죠. 이렇게 선하고 그림자 모든 것이 깨끗한 선하고 그림자로만 표현되어 있어도 작품으로서 마치 배치도가 하나의 작품으로서 다가옵니다. 이런 느낌으로만 표현을 했어도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표현을 해도 좋지만 너무 많은 표현을 할 필요는 없다. 표현을 해도 좋지만 너무 많은 표현은 좋다. 자 여기 보면 이런 점선이 있어요. 이게 그냥 동선의 표현인 거예요. 이렇게 가라. 이렇게 왔냐? 이렇게 해서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표현법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실행시키는 건데 굳이 너무 현란하거나 너무 많은 요소를 넣을 필요 없는 거예요. 단순히 이렇게만 표현해도
저희는 다 이해하고 이것이 훌륭한 작품인지 파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지어진 작품은 이런 모습입니다. 네. 겨울에 진짜 독특하죠. 이 경사지면을 활용해서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이게 이제 박물관이고, 눈이 왔을 때 미끄럼틀, 썰매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자연스러운 어떤 도시의 광장, 경사진 광장 너무 좋네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사적인 건축물 옆에 어떤 그런 쉐입, 형태의 컨텍스트를 유지한 채 들어서는 또 새로운 재료, 새로운 어떤 미니멀한 재료로 만들어진 이런 쉐입 형태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또 이제 계절이 바뀌었을 때는 이런 모습이 계절이 바뀌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스케이트보드로도 활용을 하고 이렇게 경사지면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거죠. ACC하고 생각을 해보면 ACC 아시아마라전당에도 이렇게 지하에 이렇게 넓은 광장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활용이 되는지 조금 의구심이 들긴 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광장을 그냥 차라리 들어 올리는 게 지상면으로 들어 올려서 광장을 만들어준 게 낫지 않았을까 생각도 좀 해봅니다. 뜬금없긴 하지만. 그리고 건물 출입구, 아까 말씀드렸던 지하로 들어가는 이 건물 출입구도 경사지면으로 해서 살짝 들어가게 됩니다. 이쪽 면이 쓰이게 되겠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긴 이 쉐이프의 광장을 체험하면서 도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전망대 역할을 하는 거죠. 전망대라는 게 엄청나게 높은 곳에서 엄청나게 특별한 건축물에서 전망대가 툭 튀어나와서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광장을 거닐다가 광장에서 자전거 타고 놀다가 도시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모습들 너무 폴란드지만 너무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도시는 좀 많이 좀 후져 있는 것 같아요. 후지고 뒤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폴란드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경제적으로는 잘 사는 나라 아니지만 건축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작품들이 있다는 게 상당히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들어올려진 지붕 아래 이런 프로그램들이 아주 미니멀한 건축이 탁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어떤 전쟁 이런 개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약간의 조건 뷰에서 보면 이렇게 도시의 여백으로서 아름답게 작동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이 여백, 이 경사진 판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물로 보이지 않아요. 점유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점유하지 않는 마법을 부린 작품들이 저는 상당히 끌리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추천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에 있는 국립박물관을 보여드리는데 국립박물관에 보다는 그에 부속된 이 앞에 있는 이 광장, 경사진 광장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한번 참조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좌디디 이어서 소개할 작품은 조금 여러분들 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할 만한 프로젝트인데 카롤로바크 민물수족관 및 강박물관이라는 작품입니다. 크로아티아에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크로아티아에 이미 이제 지어진 그런 건물인데 수족관하고 박물관이 함께 있는 그런 좀 복합 시설인데 강박물관이니까 강 근처에 있겠죠. 그래서 이게 특징이 건물의 어떤 용적의 부분을 땅으로 이렇게 묻고 있어요. 땅으로 지방으로 덮고 있어요. 즉 건물에 묻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어떤 이런 특징을 도면과 그다음에 실제 사진들을 보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하에 있는 지하층입니다. 지하층이고 대부분의 이런 단층 규모의 시설인데요. 대부분 이 시설이 이런 형태로 이제 평면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다 지면으로 덮여 있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거 봐서는 정말 이거 모르겠죠? 이거 봐서는 정말
이제 건축가는 이걸 설계한 아까 그 건축가 집단은 컨셉을 하늘의 어떤 무슨 자기 크로아티아를 뭐 수호하는 별자리를 보고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그 별자리를 보고 여기다 컨셉을 새겼는데 뭐 어찌됐든 실제로는 어떤 이런 제방이나 자연스러운 랜드스케이프에 덮여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정도의 어떤 건물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이런 건축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실제적으로 예측하기 좀 어려운 그러면서도 도시의 여백이나 공원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건축물을 좋아합니다. 예, 이거 다 보이죠? 컨셉이. 예. 이쪽 강에, 코로나강, 이쪽 강에, 이 크로아티아 이 강의 바로 옆에 위치한 건데요. 뭐, 봤을 때 수변 공원하고 뭐 큰 차이가 없지만 실제적으로 아까 말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는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완성된 사진만을 봐도 이게 어떤 컨셉으로 이루어졌고 어떤 건축물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사이 이 공원과 도시를 연결하는 이 길은 마치 찢어진 뭔가 전체 어떤 빵에서 뭔가를 새겨내고 그게 길이 되는 그런 느낌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여기 지하에 있는 사진이고요. 지하층. 그리고 가족들이 와서 그 공간에 놓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게 이제 그 내부에 있는 수족관의 모습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수족관이 되어 있고 실제로 이제 마치 강 내부에 그 강의 물속 밑에 있는 그 심연에 있는 그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즉 강 속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컨셉의 수족관입니다. 실제로 이제 강 바닥이나 강 속을 보는 것 같죠. 그리고 아이들이 여기 와서 재밌게 놀고 있고요. 이게 참 독특하죠. 컨셉 자체가. 차마 아까 그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공원, 이런 아주 그냥 공원 같은 모습의 건축물에서 이러한 어떤 공간이 있을 거라고는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런 컨셉 아래 서점도 들어가 있고요. 물론 건물이 대부분 이제 흙으로 덮여 있긴 하지만 아까 사이에 난 길 쪽으로 해서 외기와 면하기 때문에 또 이런 대지의 경사물도 보이면서 자연의 빛이 들어오는 이런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길이죠. 실제로 여기에 쓰면 이제 원래 엄청난 크기의 사이즈의 건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우리가 여기에 쓰게 되면 이 부분은 다 건축물로 인지되지만 또 어느 부분에서는 건축물로 인지가 안 되는 그러한 실제 공간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좀 자연스럽지 않아요? 뭔가 그냥 공원의 산책길? 조그만 단층 규모의 어떤 스케일의 어떤 건축물 사이를 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정말, 너무 편안하지 않아요? 이 공간 자체가. 이 공간 자체가, 어떤 카페나 어떤 도시의 어떤 한 군데에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이죠.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 강하고도 어울리고 그 강내에 있는 자연을 크게 해치지도 않고요. 그래서 땅으로 넣고 흙으로 덮고 이런 건축물들이 그런 장점이 있죠. 물론 많은 양의 땅을 판매하는 토목공사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만 멀리서 강 건너 저편에서 바라본 모습은 역시나 편안한 언덕이고 이 사이에 길이 있는 그냥 그런 느낌이 들죠. 기존에 그냥 여기까지 어떤 강의 언덕이었는데 거기를 어느새 칼로 탁 커팅해내가지고 길을 낸 언덕 사이에 길을 낸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네. 네. 이렇게 도시에 이제 이런 강변 수족관 내지는 강에 박물관이 있다면 얼마나 참 이렇게 참 교육적이면서도 시민들이 정신건강에 얼마나 좋겠어요. 광주에서 보면 광주천이 있긴 하지만 물론 어떤 스케일감이나 지리적 맥락이 다르긴 하지만 광주천 주변에 어떤 이런 수족관 내지는 수공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천의 이쪽 천과 저쪽 천의 특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의지나 어떤 우리 시민들보다는 이 시의 정책 그리고 시의 건축물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의 어떤 의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능력 도시민들이 어떤 생활을 이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어서 좀 아쉬울 뿐입니다. 이런 작품이 못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을 조금 그림만 보기에는 좀 아쉬우니까 도면도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공간이 만들어지려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도면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보자는 거죠. 정말 예측할 수 없어요. 사이트가 이 정도 언덕이었는데 바로 이만큼이 지하 1층입니다. 지하 1층의 표면도 지하에 이러한 공간들이 들어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 색깔은 흑색은 전부 이제 땅이죠. 땅에 묻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도면 표현할 때도 지하 부분은 이렇게 반드시 회색으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전시 공간이고요. 11번 이 부분이 이제 기계실, 아까 보셨던 기계실이고, 그 다음에 물 분석하는 곳이고요. 13번이 이제 아쿠아리움을 작동시키기 위한 기계실인 것 같아요. 테크놀로지실. 14번 여기는 이제 교실이고요. 15번은 컨퍼런스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비정형적인 공간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뭔가 질서가 있어 보이진 않죠. 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멋진 공간이 나옵니다. 이제 이게 그 다음에 이게 보이시는 게 이제 배치도입니다. 배치도. 하늘에서 본 배치도죠.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아까 보셨던 이 그림이 실제 이제 캐드로 도면으로 드로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점선은 이제 지형이 살짝 올라가니까 아마 1m 단위의 자연스러운 컨터 라인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차장이고요. 그래서 평면도 아니 배치도에 표현은 이 정도만 여러분들 해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층 풍물입니다. 역시 아까 봤던 이 3번 이 코트 보행자 전용 그 코트에서 각 건물동으로 취급을 하게 돼 있어요. 신기하죠? 1층에서는 3개의 동으로 찢어져 있죠. 1층에서는 3개의 동으로 찢어져 있고 아까 밑으로 지하로 내려가면 하나로 연결됩니다. 독특한 구조죠. 이 구조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쪽 이 코트, 이 중정에서 이 보행자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마치 빨려 들어오고요. 보행자들이 여기서 쉬다가 각각의 건물로 들어가지만 밑에서는 만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에는 어떤 샵 공간이 있고요. 전시 들어가기 위한 샵 공간이 있고 9번 같은 경우도 이제 바인데요. 여기는 바. 여기는 간단히 와서 바를 즐기고 또 여기서도 뭐 간단히 먹을 것들 즐기는 곳이고요. 8번은 이제 사무실이죠. 오피스. 사무실 공간, 이거 여기를 운영한 사무 공간, 그리고 주차, 전시, 하역 동선 이렇게 좀 일견 부정확하고 불분명해 보이지만 상당히 질서 있게 건축 계획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 뭔가 간단하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졸업 작품이 이렇게 어렵지 않고 간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간단해야 돼. 너무 뭔가 복잡하지 않고. 너무 크지 않고 크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 공간에 단면도죠. 자, 이 공간을 이렇게 커팅을 해보니까 여기 페데스트리안 코트가 되는 거고 지하층에서는 아까 말한 수족관들 이 공간들이 연결이 되고요. 수공간들이 연동이 되고 여기에 지상에서 비어있는 이런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그 때로운 그 물 박물관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렇게 커팅을 했을 때요. 이렇게 커팅했을 때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커팅했을 때 모습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은 이면대입니다. 이 작품은 상당히 뭐 거창하진 않지만 상당히 아름답고 경사면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조원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